네, 간큰 가짜 권양숙 이번엔 문재인입니다라고 했는데요. 저희가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4억 원을 뜯어내고 또 두 자녀 취업까지 시킨 권양숙 사기범, 권양숙 여사를 사칭했던 사기범에 대한 소식은 저희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까지 사칭을 했다고 하죠. 그렇죠. 이제 그 최초의 이제 광주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을 해가지고 예. 돈을 사기당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충격적인 것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예를 들어 속도가 잘 붙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제 나는 대통령 문재인이다라고 예. 해가지고 이제 문자를 아는 지인들한테 쭉 보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이 사기 범죄에 있어가지고 최초에 자기가 목적했던 바가 속도가 제대로 붙지 않으면 예. 또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어떤 그 수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사기 수법의 경우 같은 경우는 현직 살아있는 대통령의 이름을 빌어서 바로 그것도 이제 그 현직 정치인들에게 그걸 뿌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거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. 그러게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상대가 윤장현 전 시장의 지인이라고 하던데요. 그렇습니다. 실질적으로 지금 윤장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사기의 피해자다라고 네. 얘기를 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피해자가 아닌 오히려 피의자로 예. 지금 돼서 그렇죠. 조만간 이제 검찰이 이제 재판에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. 말씀하신 것처럼 윤장현 씨 같은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절반, 피의자 절반 이런 것이 좀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. 네네네.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한테 피해를 입어서 사기 피해자도 되지만 예. 검찰이 그 주목을 하는 것은 지난 6.13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광주시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공천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돈을 준 것이 아니냐. 네. 제3자가 왔을 때는 이것을 속일 이유가 없죠. 그렇지만 그렇죠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대통령의 이 영부인께서 요청을 하는 것을 들어줄 경우에는 그 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공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네. 그런 의심을 가지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계속 끌려가는 반면에 예.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되는 윤 시장의 지인 같은 경우에는 네. 계속 그 부당한 얘기를 해오는데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본인이 그 봉하재단 쪽에 관련되는 분한테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만 예. 이 예컨대 이제 지금 노 전 대통령의 따님 같은 경우에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들어온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칭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따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그런 점을 확인하고는 윤 전 시장에게 시장님 이거 사기입니다. 네네.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났다라는 그런 부분인 걸 보면은 예. 사실 눈앞에 있는 어떤 과정과 이 어떤 공천 관계 속에서 좀 판단이 흐려졌을 가능성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이 사기를 친 사람의 경우 보면 4억 원도 뜯어내고 그리고 자녀 취업도 시키고 거기다가 대범하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칭까지 한 걸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걸까 싶어요. 그 사람이 이제 1인 2역을 한 것이죠. 예.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 사기범들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를 활용을 하냐면 소위 단내림 효과라고 있습니다. 이 닷을 내린다는 거죠. 닷을 내린다. 예, 닷을 내린다. 이게 처음에 접한 신호가 이후의 결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인데요. 즉 사람은 일단 한번 믿으면 믿는 것만 보게 돼 있습니다. 예.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람이 사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아니다. 전화한 사람은 권 여사가 맞다. 이렇게 이제 확신을 했단 말이죠. 예. 그래서 이제 사기꾼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기꾼의 입장에서는 광주 전 시장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압박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서 문자를 보내는 무리수까지 쓴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10월 22일 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 발표문에도 이 첫 사례로 등장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 사칭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기 범죄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최근에 가장 담대한 대범한 그런 사기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로 봉사활동을 가서 연락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다른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? 그게 이제 본인은 왜 계획을 꺼냈느냐 예.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
고 노무현 전 대통령 혼외자에 대한 그 얘기를 듣고 네.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. 아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내가 이번에 이렇게 돈을 주고 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 인간적인 의리를 나는 지키기 위해서 뭐 했다. 이렇게 예. 얘기를 하는데요. 사실 이분이 만약에 엄청 가깝다면 진짜 그 권양숙 여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죠. 확인을 하면 될 예. 것이고요. 만약에 그렇게까지 가깝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 노무현을 그렇게까지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. 그래서 예. 두 가지로 보는데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거나 예. 아니면은 이 현재 망신살이 뻗친 이 상황에서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태를 의리로 좀 뭔가 이렇게 수습을 하고 싶은 그런 그 심야에서 이런 그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네. 생각이 되고요. 예. 잘못된 단추를 끼워가지고 그대로 밀다가 엄청난 그 매몰 비용을 그 치르게 되는 그런 그 사례 같아요. 예, 뭐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일단 윤 전 시장이 귀국을 해서 또 경찰 조사를 받아야 그 이후에 뭔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